안녕하세요.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오늘 또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매기 프로젝트 15번째 네. 15번째 매기인데 약간 매기 수영 네, 약간 네. 오늘 매기 프로젝트 15번째 시간이고요. 또 다시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예정이어서 오늘은 미디어죠. 네. 비로컬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신 김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이스와 로컬이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솔루션들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아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의를 하고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667명밖에 안 되지만 엄청 많으신데 방 안에 6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667명이 다 보시긴 하시더라고 언젠가는. 그러니 오늘은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미디어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어쩔 수 없이 가지셔야 되기도 하고 또 가지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로컬 김혁주입니다. 저희 소개를 장표로 준비해 오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그냥 말씀드리면서 좀 넘겨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는 이 로컬 비즈니스 영역에 좀 특화돼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이 좀 자유롭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만든 회사예요. 정말. 근데 이제 사람별로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건지 정의가 다르지만 저는 좀 제가 재밌고 즐겁고 그다음에 매 순간 좀 즐겨볼 만한 제가 뭐 커피를 마셔도 좋고 뭐 음료를 마셔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은데 동네에서 좀 그런 게 좀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앞에 나서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쭉 이어진 골목도 있고 또는 뭐 옆에 동네로 놀러 갔더니 그런 새롭게 뭔가 느껴볼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매체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과정 중에 매체가 되셨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표현을 좀 더 펼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뭐 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인 거예요. 상대방이 했던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전국에 잘한다는 분들을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김밥집만 다 가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고 아는 게 많으면 사실 잘 못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럼 우리 조금 그 일은 골목을 만들거나 재밌는 매장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거 좀 천천히 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하고 하던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를 정리했더니 미디어가 되더라고요. 진짜 과정을 즐기셨네요. 그러니까 과정이 짧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2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는 국외에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국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봤더니 취재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얘기가 제가 정리하면 사실 기사가 되는 형태가 돼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해보자가 이제 매체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몇 년을 계셨다가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16년, 17년 사이에 귀국을 했고요. 그 전에 한 6년, 7년 정도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좀 오랜 기간이었네요. 짧은 기간이 아니네. 저는 안 길었는데 다른 분들은 항상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또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신학이라는 걸 아까 사담이지만 공부하셨다고 하셨고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2016년, 17년에 돌아오셔서 바로 이쪽에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 2년은 또 이제 무언가 만나가는 과정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미디어의 형태로 될 수 있는 취재원들이 만들어지는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2018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연락했거나 했던 분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어쨌든 간에 로컬 또는 현재는 로컬 비즈니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역에 가장 많은 취재원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2019년에 뒤에 장표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중기부가 이 영역을 한번 묶어서 새로운 창업자가 나타났다고 행사를 하실 때 저희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뭔가 구성도 하고 뭐 자문도 하고 하는 역할들로 회사가 본격적인 일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 약간 기획의 역할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자문으로 이제
갔다가 실제로는 이제 마이스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 담당하셨던 행사 대행도 하고 마이스에 있던 회사 분들이 이제 어떤 연사를 섭외할지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세션을 컨퍼런스를 만들어야 될지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간 거죠. 아, 그게 진짜 과정을 즐기셨네.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행사를 만든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이제 중기부 관련된 어떤 자문도 좀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이 지금도 맡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좀 재미있는 형태의 컨텐츠가 있고 지금은 로컬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형태의 창업자들을 보육, 육성, 발굴하는데도 이제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교육 방법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현재는 이 저희 업계 영역에서 익숙한 건데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서 여행하듯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지 물어보는 형태도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어내서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걸 만든 거예요. 타 분야는 다 하셨는데 이 영역은 그동안에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했었던 과정을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원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혼자서 취재원 찾아다니신 거를 또 BM으로 만드시기도 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뭐 저희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제가 해왔던 과정을 나눠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건 아니잖아요. 만나주신 분들이 기회를 주셨던 거니까 저도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자. 그다음에 저희도 어쨌든 공수는 드니까 회사로서 수익은 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좀 주셨는지 뭐 온라인의 상품 기획전 같은 것도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특별 기획전 저희가 좀 해보는 역할들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책 낼 때 저희가 원고를 제공하거나 취재원을 제공하는 형태, 공동 기획을 하거나 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몇 권 없어요. 로컬 뭐뭐뭐라고 이제 키워드 검색하면 나오는 몇 권의 책들 안에는 이제 저희가 기여한 부분들도 좀 생기기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 페어도 이제 GM이즈라고 하는 마이스 회사와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화백 컨벤션 센터랑 같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매체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니고 기자 경험이 선행된 건 아닌데 이제 주로 언론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여쭤보니까 매체가 하고 있는 일을 순서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창업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저희가 목적성의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아서 일을 한 건데 이제 언론 쪽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시거나 했던 분들이 봤을 땐 신생 매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브랜딩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전국의 상황들을 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페어도 당연히 이제 올해도 있는데 뭐 컨퍼런스나 페어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 달이죠, 로컬 브랜드 페어가? 네네.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금토일 로컬 브랜드 페어 올해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러게요. 네네.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고비용의 저효율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또 포텐셜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실제로 뭐 저도 고되고 그다음에 사실 지역에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한 분들도 사실 고돼요. 왜냐하면 식음료 서비스를 하신다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야만 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실 땐 결국에는 시간을 써야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이제 돈하고 교환하는 중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긴 하는데 대부분은 원하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은 좀 있는 거죠. 야, 그래도 이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이스로 풀어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무브먼트죠, 사실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쨌든 해온 길들은 현재는 뭐 얼굴은 매체인 경우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는 역할들을 좀 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협업들도 좀 하고 뭐 그런 상황들로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오늘 교수님 만나뵈면서 제가 이제 장표들을 좀 준비를 해오기는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이게 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들로 강의를 좀 제법 오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학교 강의 같은 건 아닌 거죠. 저희가 걸어왔던 길, 만난 분들 때문에 갖게 된 인사이트로 도대체 로컬 비즈니스가 뭐냐 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는 답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매일매일 모이니까 장표가 되더라고요. 네. 계속 과정을 즐기시네. 네. 한 300장 아까 되시더라고요. 아, 네네. 만나뵙기 전에 제가 항상 가방에 노트북에 짊어지고 다니는 건 300장 정도 되고요. 오늘은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사전에 질문 주셨던 거에 맞춰서 약간 다시 구성을 하긴 했고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300장 모아두는 거. 아, 네네. 약간 전래동화에 나오는 무슨 때가 되면 주머니를 열어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했던 거를 계속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3만 GDP? 우리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컬 비즈니스가 뭐냐 정의하기 이전에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언제 시작된 거예요가 대부분의 질문이에요. 근데 누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좀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다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매체다 보니까 출처를 찾아보고 또 언론 기사를 뒤져다 보니까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그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의 취향이 세분화된 사회가 온다고 예측들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한 10년치 기사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주로 예측하는 게 이케아가 한국에 올 거다. 와인을 종류별로 마시는 취향이 나타날 거다. 커피가 단순히 커피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뭐 다른 형태로 수많은 기호들로 사람들한테 소비될 거라고 예측을 한 201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실제로 2018년도에 18년, 19년 사이에 이케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온 거긴 하지만 스타벅스가 온 이후로 수많은 커피 브랜드와 이젠 취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호적 취향들을 얘기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 영역에서 카페가 맞냐, 뭐 독특한 매점이 맞냐, 뭐 브랜드가 맞냐가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1인당 GDP 3만 달러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산업군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강의장표 들고 다니는 게 2023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더라고요. 그래서 그 1.4 그 의미였군요. 그래서 경제가 북유럽형 또는 서구형 경제로 더 이상 고도 성장하지 않는다. 요건 인구네. 그렇죠. 교수님이셔서 인구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시대에 도대체 어떤 형태의 소비나 어떤 유형의 회사들이 나타날 거냐가 저는 비슷한 담론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지 않은 미래긴 한데 아직은 확실하게 오지 않은 미래긴 한데 보이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예측들은 하시는 거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들은 하시니까. 그리고 선례들이 존재했으니까 세상에. 그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 있는 거고 또 한편은 그래서 가능성도 있는 거고. 공포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실제로 이제 생업이 바쁜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긴 한데 숫자로만 뭐 흔히 말하는 엑셀로 그냥 쭉 내리면 보이잖아요. 한 10년, 15년 뒤에는 우리가 없어졌나? 뭐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는 로컬 비즈니스라는 게 꼭 창업의 영역에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뭔가는 해야 돼라는 의무감에서 움직인 어떤 작동들이 뭐 소비도 하고 누군 창업도 한 것들이 뭉쳐서 제가 정의하고 있기도 하고 업계가 정의하고 있기도 하지만 로컬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포감이 뭔가를 작동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만이 사회를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다 같이 체감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고 또는 매년 추석마다 느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다 같이 뭉쳤을 때 또는 뭉치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이게 소비의 영역도 움직이고 창업의 영역이나 다른 정책의 영역도 같이 움직여서 대한민국만의 뭔가 독특한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올해 예측이 1.9% 좀 코로나 이후로는 성장할 거라고 하지만 안 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1.4에서 9로 갔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이 출생률은 계속해서 뭐 0.6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거나 어떤 삶을 살 거냐에 대한 답들로 계속 비결되고 있다. 계속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던 얘기들은 창업자들하고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IT와 로컬이 상반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무슨 상반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장표상으로는 지금 IT 분량을 좀 크게 잡은 거고 로컬을 작게 잡은 건데 그러니까 뭐 로컬이라는 얘기, 로컬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많이 활성화된 게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완전히. 이제 뭐 기사 같은 것들의 빈도수, 단어 언급되는 게 거의 10,000배 이상 2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IT 이런 핸드폰에 들어있는 앱들의 세계가 지난 10몇 년간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혁신도 이뤄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좋아하는 금융통합 앱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송금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내 금융생활을 편리해주는 그런 앱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IT의 세상이 한동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좀 중요 담론이었다. 우리 사회를 바꾼다든지 뭐 삶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주목도가 있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정에서는 그 로컬 비즈니스를 비기술 창업이라고 불러요. 비기술 창업. 네, 그래서 그렇죠. IT나 아니면은 다른 좀 고도화된 기술이 있는 쪽들은 뭐 바이오라든지 뭐 기술 창업이라든지 IT 창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닌 어떤 것으로 부르는 거죠. 뭐 기술이 없다고 오해될 수 있거든요. 비기술 그쵸. 창업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매체로서 계속 고민하는 건 로컬이 뭘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개념이지만 현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로컬이 뭘까? 또는 저희는 계속해서 회사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는 매체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런 종류의 창업이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종은 업계를 대변해서의 논리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일종은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닌데 비기술 창업이라고 계속 언급되니까 처음에 그 단어를 쓴 사람이 퇴사하거나 부서가 바뀌면 진짜로 기술이 없는 사람의 창업으로만 남는 형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의식의 연결과 생활의 연결? 네,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 또는 저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IT 기술로 저희가 코로나 때 겪어본 게 의식의 연결이 아니었을까라는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건데 전화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주문하는 것도 사실은 제 머릿속의 생각의 의지가 이제 이런 테크를 통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뭐 게시판도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것들도 보니까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라든지 위치에 상관없이 생각이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 연결되는 속도를 빨리 하는 회사들이 IT 유니콘이 됐다고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문적인 건 아니고 제가 소비자로서 계속 그런 앱을 쓰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쿠팡의 새벽 배송이 잘 된다는 건 사실 배송의 속도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 이전에 아이들은 급한 물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회사 공동 창업했던 사람이라 같이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당장 나한테 급한 것들이 내일 오게 된다면이란 생각이 연결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근데 로컬은 이제 생활의 연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 육체의 연결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짓궂은 농담을 하셔서 그래서 생활의 연결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의식적으로는 저는 IT가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이거를 좀 물이나 공기처럼 편하게 쓰시니까 물론 기술 소외된 영역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러면 의식이 연결된 다음에는 우리 삶의 방식의 연결들도 일어나지 않을까가 로컬 비즈니스 영역이지 않나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엄청난 분류네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이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제가 나름대로 쌓아갔던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현장 학문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했었던 얘기를 재정의하면 결국에는 IT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혁신을 좀 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거고, 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전화기로 보시고 계실 테니까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진짜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진짜 제가 모르는 얘기라서요. 무슨 공간 컴퓨팅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뭐 다르게 가니까 그럼 이제 IT는 완전히 끝까지 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분야의 혁신이 일어났다면 다음번 분야로 혁신이 넘어가지 않을까가 사실은 로컬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정신과 육체네.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연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컬 비즈니스라고 인스타그램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의 평가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로컬의 다양한 콘텐츠를 대면하는 즐거움에 고객들이 즐기셔도 입구에선 키오스크 어디 갔냐고 물어보거든요. 맞죠.
사실은 네. 대면에서 주문하고 싶지만 네. 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문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서비스는 사람한테 받고 싶고 공간의 힘은 느끼고 싶고 이런 좀 융합적인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참 어려워졌어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의식과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네. 형태의 창업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좀 우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반대로 모두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컨퍼런스든 뭐 네. 페어든 하면서 네. 이 두 분야가 만나서 이런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많아요. 그럼 저희 그건 통하네요, 그죠? 우리 뭔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게더링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이스 비즈니스에서 이런 컨퍼런스나 페어 같은 게 되게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 됐던 국가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텐저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특히 지금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또 모시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자주 좀 열리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과정이 업이 됐다 이런 표현을 좀 애둘러서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마이스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라고 항상 말하는데 어쨌든 하고 있는 형태는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만들고 특정 지역에 오게 하고 있는 걸 봐서 당신은 마이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대한민국의 마이스 쪽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마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마이스를 인지 못한 채로 마이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스타트업 시장이 정말 많아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이스적 기능을 하는 건데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꼭 굳이 그렇게 네이밍으로 카테고리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충분하게 같은 뭐 저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인지했다고 하면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마이스 관련 사람입니다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밖에는 말씀 못 드리지 뭐 예를 들면 배우신 분들처럼 또는 특정 영역에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처럼 뭐 구조를 치밀하게 안다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사실 모르고 있는 거죠. 시작이시니까. 그래서 뭐 의식과 생활의 연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혁명이 한번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혁명이라는 뜻은 무슨 나라를 뒤집어 엎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IT가 세상을 바꿨다고 그동안 하고 실제 체감도 했으니까 특히나 코로나 때 많이 효용감을 느끼셨잖아요. 고립돼 있는 지역에 어떻게 뭘 할까에 대한 얘기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훌륭하게 푸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IT 기술 발달로 의식이 연결됐는데 사실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온도감은 낮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부자 돼. 뭐 아파트 사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이 정도로 굉장히 납작한 얘기만 있지.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뭐 되게 좋은 꽃향기도 맡고 강아지랑 뛰고 내가 좋은 카페에서 3시간을 책을 읽었어. 너무 행복해 같은 얘기가 그동안 뒷전이었는데 이제 저성장하고 그다음에 할 만큼 다 혁신은 다 이뤄봤으니까 대부분 취향이라는 얘기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걸 보면서 로컬 비즈니스라는 게 한국식의 어떤 시간 때문에 그동안 역사가 흘러오고 경제가 성장한 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착할 시기가 온 거 아닐까? 그리고 예전에는 파스타 팔고 서점 하시고 뭔가 이런 고객 친화적인 면대면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도 단순 형태가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창업하신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게 새로운 혁신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의 로컬에서 개인의 로컬 이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사회적 개념은 전 잘 모르고요. 국가가 주도하던 로컬 얘기에서 지방 분권 뭐 이런 얘기에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지역으로 가겠어 같은 얘기를 좀 바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또 찾아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언론이라 그냥 얘기하면 네 생각을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해서 동아일보 찾아봤더니 KTX가 첫 개통이 2004년도더라고요. 2004년이었군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년 된 KTX인데 이제는 뭐 그냥 편하게 다 쓰시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주말판에 일본 연구소에서 갖고 온 개념인데 시간거리축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KTX가 도입되면 이제 도달 시간이 짧아져서 생활이 변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4년도에 그런 걸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논의도 사실은 KTX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더 이상 캐리어를 들지 않고 강릉에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낯선 얘기인데 지금은 5년, 10년 전에 그런 강릉에 갈 땐 짐 챙겨서 하루 자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슬리퍼 신고 커피 마시러 반나절 갔다 올까 같은 얘기가 이런 교통의 발달 때문에 되고 있다고 보고 시간거리축 지도는 동서남북 거리 지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서는 같은 시간 내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예를 들면 고속버스가 많이 모이던 청주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 제주가 더 가까운 거죠. 비행기 타면 1시간 내로 도착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소비자들의 체감되면서 머릿속에 쌓이면서 이제 지방, 시골이 아니고 로컬이라는 얘기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물리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감이 줄면서부터 네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기술이 하나 해결받다고 보고 또 네네. 하나는 이제 뭐 교통의 발달이 사실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IT 쪽에 만나서도 여쭤봤어요. 근데 IT 스타트업들도 결국에는 고객을 면대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쵸. 게임 맞아요. 회사가 신사옥을 최근 성수동에 크게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내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고객하고 뭐 몇 층에서 만난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으셔서 그럼 한쪽에서 발달하면 다음 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로컬도 사실은 발달하면 IT를 만날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 이미 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뭐 배달이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든 고객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로컬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물어본 거죠.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 또는 백종원 대표님처럼 남기고 가면 너도 먹어봐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측정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원하는 메뉴가 20가지인데 나만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메뉴 40가지를 출시해 놓고 배달 앱이든 키오스크든 또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살아남은 메뉴만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객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사실은 면대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측정 가능해진 취향 또는 측정 가능해진 로컬 이 얘기는 사실 창업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측정 가능해진 로컬. 네. 그래서 취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건 피터 드러커 얘기를 좀 갖고 와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취향을 측정 가능하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관리라는 게 고객을 관리하는 뜻은 아니고 사람한테 사랑받을 방식을 찾게 되겠죠. 우리 고객이 왜 자꾸 우리 카페에 올까?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로컬 비즈니스는 지난 5, 6년 사이엔 IT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고객의 그 눈치를 잘 본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건데 저 사람이 왜 남겼을까? 아니면 좋다고 말했는데 왜 마시는 거 보니까 아닐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고민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묶여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불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측정 가능하니까 이제 관리 가능해지지 않을까? 관리 가능하니까 이제 로컬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지역성이 있어요, 뭐 지역 자원을 활용했어요 해서 기특한 일을 했다고 소비해주러 가는 어떤 임팩트의 얘기가 아니고 정교해. 내가 기뻐 또는 내 취향과 맞아. 근데 그게 마침 강릉에 있네. 그게 마침 부산에 있네. 그러면 시간과 교통비를 써서라도 나는 그런 브랜드하고 소비하고 얘기하고 싶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측정이 가능하다. 네. 근데 뭐 다 측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창업의 얘기일 때 뭐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이런 창업의 영역에 관심 많은 분들은 시장 사이즈를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어야 해볼만 하지. 뭐 예를 들면 10팀이 뛰어들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시장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찾아보고 어쨌든 간에 매체에 나온 숫자들을 모아봤더니 라이프 스타일 분야가 여기에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0,000 GDP도 같은 얘기인데 뭐 코로나 때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40조 원 시장으로 커졌고 자기 집을 꾸미거나 자기만의 취향 공간을 꾸미는 것들 그리고 골목을 찾아가는 여행도 한 81조 원 시장으로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묶여서 새로운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한 뭐 100조 안쪽으로 물론 다 갖고 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사이즈가 이 정도쯤 되고 이 영역 안에서 새롭게 혁신을 만들어 볼 만한 로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 뭐 정책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중기부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학교, 대학원부터 창업하는 분들까지도 정책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 뭐 골목을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생각하는 정책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로 새로운 로컬의 담론이 쌓이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로컬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로컬이란 담론은 사실 시민사회에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그냥 그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로컬이라고 같이 쓰니까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 어떤 애가 와서 카페 만들고 사람들 많이 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오버 투어리즘도 생기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뭐 창업하거나 개선하거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건 새로운 로컬에 대한 얘기라고 좀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한 뉴 로컬이에요. 로컬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네네네. 같은 단어는 아닐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로컬이다. 네. 그래서 부산 영도나 뭐 인천 계양로나 이 장표상에 준비한 것들도 네. 대부분 주말에 다들 가보시고 있는 새로운 골목 상권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과거의 보세 창고군이라고 불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느와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창고군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부산에도 굉장히 유명한 모모스 커피의 매장이 생긴다든지 네네. 이 보세 창고군을 처음 만든 무명일기라는 팀이 계속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게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좀 새로운 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영도는 뭐 이런 팀들이 있고 인천 계양로는 예전에도 출연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이창길 대표님 이창길 대표님 편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의 개념들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꼭 부동산 개발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단 사실 이창길 대표님 얘기를 좀 갖고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잖아요. 이랬으면 그럼요. 좋겠어, 재밌겠어. 네. 그런 얘기의 차원으로 좀 다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행궁동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권에서 주말마다 서울의 연남 연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적되는 곳이에요. 정말. 네, 수원 화성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원의 행궁동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원래 행궁동은 좀 더 다른 데 있긴 한데 같은 데 있습니다. 골목 하나인데 새로운 행궁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새로운 그런 식음료나 다양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낮은 2층 주거 지역의 옛날 집들을 활용해서 브랜드와 매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장표에 준비한 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영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 김밥집 자리예요. 네. 실제로 김밥집은 아니고 뭐 돈까츠를 판다든지 일본 가정식을 파는 집인데 그 위에 있는 매장 간판은 안 바꾸신 거죠. 우영우 김밥. 네, 그래서 사람들이 행궁동에 찾아오는 게 예전에는 정조대왕의 기억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우영우 김밥집에서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행궁동을 돌아보거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역의 담론이 좀 달라진다 이건. 그러니까 전체가 바뀐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기존의 담론 위에 하나가 더 생겼다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뉴 로컬이라고 저는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에는 엄마 아빠 집이거나 할아버지 집이었던 곳들이 이제 뭐 햄버거 매장이 된다든지 맞아. 좀 부정적 시각도 있긴 있어요. 계속 건물이 뭐 이제 테넌트가 바뀌니까 뭐 어저께 봤던 브랜드 없어지고 이번에 햄버거 집이 됐네. 뭐 여긴 이제 동네가 아니네. 뭐 이런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선 이제 사람들이 여길 왜 찾아갈까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은 생활 공간이 넓은데 네. 현재 결혼하지 않는 또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사람들한테는 다 주거 공간이 작아요. 그렇죠. 원룸이거나 그렇지. 거실이 없거나 네네. 생활 공간이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주말에 집에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연령대 높으신 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충격이시더라고요. 집에서 쉬면 되잖아. 근데 이분들의 원룸은 진짜 누우면 답답한 그쵸. 원룸이니까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쵸. 홍콩이네.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 뭐 연령대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생활적 환경에 처한 분들이 네. 계속해서 새로운 골목에서 좀 쉬기도 하고 즐길 거리를 찾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형태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이 경제적인 뭐 GDP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런 1인 가구의 등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로컬이라는 네. 거에 어떤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동기를 네.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로컬 비즈니스 영역 안에 있는 네. 창업팀들이 혼자 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요인 때문에 그분도 창업하셨을 거고 네. 예를 들면 저처럼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사회적 영향을 받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학을 갔든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했든지 간에 한국만의 어떤 시대상 때문에 저는 움직였다는 느낌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니까 네. 이거는 약간 평균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81년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로컬 비즈니스 영역 안에 창업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왜 그 연령대에만 그럴까 하고 봤더니 네.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님 간섭보단 이길 힘이 있었던 나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고맘때쯤부터. 그러니까 81년생 이후로는 다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데 네. 두드러지는 게 한 81년 정도 되면 네. 저는 70년 말일생이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인데 반발 심리가 컸던 사람이고 네. 81년생 정도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세대가 다른가? 네네. 그래서 저희 X세대, 저 같은 X세대에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많은 이유가 같은 맥락이었죠. 그죠? 네네네. 그렇구나. 81년생들은 뭔가 저희 때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님인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부모님이 다른지 아니면 81년생의 사회적 환경이 부모를 이길 힘이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다양한 경험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국외 체류 경험도 뭐 여행보다는 좀 더 길게 있었던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꼭 국외에 뭐가 있다라기보단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실험해 볼 수 있었던 분들이 주로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1년생 분들이 로컬씬에서 많이 창업을 하더라. 네네. 특이한 분석이네. 네. 그래서 뭐 현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연남동 연희동 가셨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가보시면 진짜 뭐 별거 없잖아요. 골목에 그냥 햇빛 쏟아지는데 커피 마시는 거. 근데 이게 특별해졌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삶 속에서 주도하는 휴식 시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게 사실은 로컬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골목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창업하고 뭔가 영리 활동을 하는 게 다른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랑 좀 저는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이제 2년 전 얘기인데 그 제가 측정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이 켈로그가 이제 아침에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브랜드가 새롭게 되기 원해서 연남 연희동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브랜드 매장에서 팝업을 하고 또 거기서 캠페인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다른 영역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장표긴 한데요.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라고 제가 정의한 영역 안에서 쓰는 로컬은 개념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소비자가 쓰는 개념도 있고, 창업자가 쓰는 개념도 있는데, 뭐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도 방금 전까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창길 대표님이 만든 것 같은 골목, 소비 동선의 얘기일 때도 있고,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건 경험제 얘기거든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내가 뭘 느끼거나 남기거나 뭐 마음에 감흥이 있을 거냐.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김치찌개집은 배고플 때만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커피나 다른 류의 로컬 브랜드라고 현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목마르거나 배고파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영역이다. 이건 경험을 주고 있거나 또는 그 창업자가 새로운 컨텐츠를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기회비용을 붙여서 예를 들면 멀리 가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부산 영도까지 가서 서울에서 커피 마시려면 한 15만 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커피는 6,000원이지만 자기가 쓴 시간은 반나절 하루 15만 원 정도를 쓰고 와서 마시는 커피는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쪽으로 좀 비결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걸 스몰 럭셔리 영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더 비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대장 장표는 다 이런 타이틀들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배경 지식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을 때 만나는 분들 때문에 갖게 된 거고 그래서 골목을 기반으로 하든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양양, 강릉 같은 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좀 다른 형태들의 브랜드 매장이나 창업자나 또는 저거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에 대한 배경을 좀 저는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영역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결국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취향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드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지속 가능하기나 해? 그냥 트렌드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로컬 씬에서 미디어를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무슨 답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들고 있으면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체는 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 6년 정도의 과정을 봤을 땐 사실은 답이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할까에 대해선 답이 없는 상태로 창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 앞에 서 있는 곳인데
요즘 독립서점에서 책을 촬영하고 사지 않고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분위기만 즐기는 거죠. 그쵸. 내가 여기 왔다. 그분은 수익도 안 나고 실제로 책을 공산품이라고 지식산업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냥 물건을 유통한다고 생각하면 10개 팔아야 서점 주인이 한 권 읽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종합적인 브랜드가 뭉치거나 또는 특정 지역의 상권을 계속해서 이창길 대표님처럼 엮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지만 지속성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과정을 보고 있고요. 마침 또 장표를 준비한 게 이제 지금 미래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 말고 흔히 IT 스타트업들이 그동안 물론 테크 때문에 기하급수 성장을 한 거지만 자본의 힘을 좀 빌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답 중에 하나로 다들 뭔가 가설을 세우고 좀 실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브랜드, 뭐 하나의 매장 또는 그냥 재미있어서 또는 어떻게 망하더라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겠다의 창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브랜드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거나 그런 브랜드와 친구가 돼서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영역을 지역 관리, 지역 경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갖고 온 사례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한국형 사례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표가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혁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에이리어 매니지먼트가 이제 지역 경영 관리 이런 얘기일 거고 끊임없이 컨텐츠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담론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얘기에 어쨌든 근원에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종림 교수님이 학술적으로 계속해서 책도 내시고 하시니까 저도 같은 질문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골목에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 것과 새로 만든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근데 교수님은 창의성과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의 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의성도 정의가 여러 개일 텐데 이제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측정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쨌든 고객한테 사랑받는 법을 생각하게 된 어떤 창업자 또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점을 오랜 기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다른 걸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정 지점으로 저는 이렇게 모여들면서 좀 유형화되고 있다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쵸.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얼굴인 서점이나 얼굴이었던 뭐 새로운 뭐 디저트 브랜드 같은 건 포기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원동력이었으니까. 그럼요.